2021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부동산학회가 5분과 A와 5분과 B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 뜻깊은 날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면 이렇게 줌으로 회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또한 이 과학이 준 선물로 그렇게 믿습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이제 학술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학회장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를 위해서 수고와 땀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지금 온통 코로나 때문에 혼돈과 혼탁을 거듭하고 있지만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 경제학 공동학술대회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소통하고 또 토론하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 얼마나 행복하고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한국부동산학회가 시기적절한 테마를 갖고 오늘 이렇게 뜻깊은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부동산학회가 이처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이상 우리나라 부동산 학문은 날로 발전할 것으로 믿습니다. 한국부동산학회는 동양 최초로 부동산학을 정립을 하고 또 동양 최초로 설립된 부동산학의 모학회입니다. 특히 오늘 대한민국 경제학 관련 공동학술대회에 저희 한국부동산학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자 다짐하는 것은 어쩌면은 이 당연한 시대의 소명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나 그 소중함은 두말할 나위 없이 큽니다. 부동산을 모르고 경제 성장을 이룰 수가 없죠. 따라서 오늘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우리 한국부동산학회가 가장 중심에 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드릴 분은 그 학회 발전을 위해서 수십 년간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우리 이창석 총학회장님, 그리고 이성태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저희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또 좋은 발표를 통해서 학술대 이상을 높이고 공동학술대의 장을 빛나게 해주실 우리 발표하시는 분들과 또 토론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회하시는 분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진행을 넉넉하게 잡았기 때문에 공존의 학술 발표대회 하던 방식으로 하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이창석 우리 동양특성학회장님께서 격려 말씀 짧게 해주시겠습니다.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석 축하합니다. 학회원님 안녕하십니까? 2021년이 왔습니다. 오늘 한국경제학회와 한국부동산학회가 공동으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유난히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그 영향으로 학술 활동도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한국경제학회와 한국부동산학회가 공동으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나 끝내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년의 사업을 올해 계속하도록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최고의 보건대 우리나라는 6.25 전쟁 직후 1905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에 하였으나 2018년에 33,400달러로 503배 늘었습니다.
내생적 성장 이론으로 1995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시카고 대학 로버트 루키스 교수는 한국의 경제 발전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세계은행도 한국의 경제 성장을 세계 기적이 없는 기적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들이 탐구하는 학문도 이와 같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땅에 부동산학을 창설 김정진 학회장님은 우리나라가 앞으로의 과제가 부동산 문제라고 발표하였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으로 잿더미 속에서 다가올 미래의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에 관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부동산과 경제 문제가 왜 중요한 연구 대상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번 공동학술 세미나에 논의된 내용이 한국의 부동산학과 경제학의 발전에 큰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공동학술 세미나 개최에 참여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학회를 위해서 언제나 수고하시고 정열을 다 쏟아부으시는 이성택 이사장님, 그리고 우리 학회장님들, 그리고 우리 학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학술 세미나 개최함에 있어서 더욱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들의 공동 학술 세미나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학회원님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5일 총학회장 이창석 올림. 말씀 감사합니다. 진행은 이 발표자 한 15분 발표하시면 되겠고요. 토론자분들께서는 약 3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를 생략하고 제 5분과 A조의 사회를 최열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고요. 또 5분과 B조를 정상철 학회장님께서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학술 발표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과별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분과 사회를 맡은 정상철 교수입니다. 예, 지금부터 우리 2분과 1분과도 소리가 들리네. 같이 들리네. 예, 그거는 꺼도 될 것 같아. 예, 이호병 학생님, 제 말씀 잘 들리시죠? 이호병 학회장님, 여기 말이 안 들리는데. 켜나 있는데. 잠깐 저희들이 이제 말이 잘 안 되네. 시스템상 저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보경 연구원님, 제 말씀이 들립니까? 여기도 꺼져가 있지 지금. 이분 꺼져 있어. 이호병 학회장님 말 들립니까? 어제 잠깐 말소리가 잘 안 들리네. 잠시만요. 저희 계획서에는 지금 우리 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개발 효과의 지속성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제가 말이 잘 안 들리는데 저 B조 진행하는데 조금 차질이 있네. 가만히 있어. 지금 잠깐 이거 자료를 좀 위에까지 올려주시면 공간이 이거 나가도 돼요?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의는 나갔어요. 이호병 학회장님 말씀 들립니까? 제 말?
꺼져 있는데. 교수님입니다. 예, 아, 이제 들립니다. 예, 여보세요. 이제 선생님, 말씀 들리죠? 최찬순 교수입니다. 예, 최찬수 교수님, 이제 말 들립니다. 이호뱅 학생님 말 들립니까? 정보경 연구원님 말씀 들립니까? 제가 말이 안 들리는데. 저 해놨는데. 일단 이게 보이스를 켜고 보이스를 누르라고 말해주세요. 보이스를. 정보경 연구원님 보이스를 안 누르고 하신 것 같습니다. 보이스를 눌러주세요. 예, 한번 눌러보세요. 예, 이제 말소리가 안 들립니다. 이사장님 말씀 잘 들리죠? 네, 잘 들립니다. 예, 저도 들리는데 지금 저쪽에 정보경 연구원님이 저분이 들리긴 하는데 그 보이스를 안 누르고 지금 계신 것 같습니다. 뭐라고? 보이스는 누르고 보이스는 누르고 계신데 뭐가 안 됐어? 소리가 음성이 안 되네요. 정보경 연구원님 나와 계시는데 예, 띄우려면 화면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안 돼요? 눌러서 그러네. 아니야 소리가 마이크가 좀 이상해. 마이크가 이상 있는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좀 핸드폰으로 접속을 한 게 좋겠습니다. 정보경 연구원님 핸드폰으로 접속한 게 좋겠습니다. 나가셨을 때. 일 켜야지. 이제 될까? 이제 됐네. 예, 예.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마이크를 안 켰어. 아, 예. 그렇죠, 그죠. 아이고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저기죠? 화면? 예, 화면? 우리가 화면이 예. 안 나오는데? 제 화면이? 네? 아까 이거 만지셔갖고. 오늘 최차순 교수님, 예, 잘 들립니다. 예, 들립니다. 예, 예,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예, 예, 임준득 교수님, 저기. 마이크가 꺼져 있는데.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좀 시작하죠, 그죠? 우리 발표자가 지금 말이 안 들려서 조금 기다립니다, 그죠? 예. 원래 저희들 처음 해보는 일을 착오가 있습니다. 예. 자, 이호병 학회장님 말 들리죠, 그죠? 예. 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예. 잘 들리냐 말씀. 여기는 지금 예. 잘 안 되잖아. 예. 들리십니까? 예, 이제 들립니다. 예. 네. 들리십니까? 오케이. 네. 예, 잘 들립니다. 그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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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발표는 우리 정보경 연구원님이 하실 거죠? 예, 예. 예. 제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제 잘 들리네요. 조금 네. 시간이 갔지만도 그래도 뭐 네. 지금부터 좀 하면 돼요. 바로 그러면은 우리가 네네. 발표자 그 발표를 듣고 이렇게 토론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경 연구원님 발표 시작해 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제 4차 산업혁명과 부동산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네. 한국부동산학연구원 정보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목차로는 1. 연구의 목적과 2. 4차 산업혁명의 개요 3.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목록 4. 4차 산업혁명 시대 부동산 5. 4차 산업혁명 시대 부동산 산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목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 부동산 산업 분야의 변화 방향 탐색으로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개요에는 우선 4차 산업혁명이란 하나 넘기시죠. 4차 산업혁명이란 2016년 넘기고 있어요? 1월 20일 오케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경제 포럼 WEF는 4차 산업혁명의 이해의 의제로 설정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정의로는 WEF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은 자신의 책 4차 산업혁명에서 화면이 넘어가지는 않는데. 디지털과 바이오 산업, 물리학 등 세 개 분야에 융합된 기술들을
경제 체제와 사회 구조를 기술혁명으로 정의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목록을 보면은 우선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5G, 인공지능, 지능형 반도체, 카메라 및 센서, 고성능 배터리, O2O, 증강현실, 가상현실,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 헬스케어, 핀테크,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지능형 드론, 지능형 로봇, 바이오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 가치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시민의 행복, 창조적 기회 제공,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서의 도시 기반 구조 하에 부동산을 매개로 재화나 서비스, 부가가치 창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부동산을 보면은 기존에는 이제 경제나 인구 이런 지역에 중점을 뒀었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와서 4차 산업혁명과 환경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용자는 편리해지고 관리자는 통제가 쉬워지면서 서로 공유가 경계되고 사람이 많이 필요 없이 비용이 절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제 인구 구성비를 보면은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하면은 2020년도에는 이제 0세에서 14세까지는 12%, 15세에서 64세는 74%, 65세 인구가 15% 정도 대략 됐었는데 2025년 정도 되면은 점점 65세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표로 보시면은 2020년도에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나이가 많은 것인데 지금 현재는 요 중간쯤에가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2050년 정도 되면은 60세 이상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20세 인구는 현저하게 감소함으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1년 추계 인구는 5,182만 명으로 되고 있습니다. 전국 기준으로는 지금 2005년도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21년도는 고령사회로 진행 중이며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이 됩니다. 1인 가구나 1인 가구 증감은 아직까지는 계속 증감을 하고 있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이게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환경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보면은 제로 에너지란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축물의 총 에너지 소유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로 볼 수 있습니다. 패시브 기술과 액티브 기술로 정의된다고 볼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2020년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이제 대상이었지만 2025년, 2030년 5년 단위식으로 점차 강화되어 2030년부터는 민간 공공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제로 에너지를 의무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는 신재생 에너지의 정의는 신재생 에너지는 기존 화석 연료를 변화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바람, 지열, 생물, 유기체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의해서 정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생에너지인데 재생에너지에는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그 밖에 석유, 석탄, 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 시나리오는 산업 간 융복합화,
증가하는 친환경 에너지 수요를 대응하고 고효율 시스템화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3020 이행 계획을 보면은 17년도 저희 나라가 총 15.1기가와트로 돼 있던 게 지금 18년부터 30년까지는 48.7기가와트로 시행하려고 있고, 총 30년 이후로는 총 63.8기가와트로 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2030년에는 태양광이 한 57%, 풍력이 17.7%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에는 스마트 이제 정의로 보면은 도시의 ICT 빅데이터 신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도시 모델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와 급격한 도시화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스마트 시티가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됩니다. 그 해외 동향을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 주도로 적극 추진을 하고 있고, 유럽은 대표적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 스마트 시티 정책을 주도하고 추진합니다.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일본은 안보 및 재난 위주의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동향으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유비쿼터스 도시를 법률로 제정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중심의 스마트 시티 조성 확산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발표자 우리 정보경 선생님 잠깐만요. 여기 PPT를 눌려서 넘겨주셔야 되는데 페이지가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보이십니까? 넘어가는 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승 교수입니다. PPT가 안 넘어가고 있어요. 조금 천천히 지금 넘어갑니다. 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하세요. 끝나더라고 시간이 부족해도 이 시간을 연장해서 해주기로 했으니까요. 차분하게 하세요. 네. 이거를 예, 여기서부터 했네. 이제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네. 여기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 부동산 산업 분야의 변화 방향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세계경제포럼은 4차 혁명의 이해 의제를 설정하였고, WEF 회장인 클라우드 슈밥은 자신의 책에 4차 산업혁명의 4차 산업혁명을 디지털과 바이오 산업, 물리학 3개 분야에 융합된 기술을 경제 체제와 사회 구조를 기술혁명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술 목록으로는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5G, 인공지능, 지능형 반도체, 카메라 및 센서, 고성능 반도체 ESS, O2O, 증강현실, 가상현실,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 헬스케어, 핀테크, 스마트팜, 스마트 시티, 지능형 드론, 지능형 로봇, 바이오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 가치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시민의 행복, 창조적 기회 제공,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서 이 도시 기반 구조하에 부동산을 매개로 한 재화나 서비스의 부가가치 창출을 추구합니다. 4차 산업 시대의 부동산은
기존의 이제 경제 인구 뭐 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시됐다면 4차 산업혁명과 환경 규제라는 이런 화두가 추가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용자와 관리자가 서로 공유하며 사람이 많이 필요 없고 비용 절감을 하는 쪽으로 많이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로는 현재 2021년 추계 인구는 5,182만 명으로 2021년에 비해 2050년은 60세 이상 인구가 증가 예상되고 20세 이하에는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보면은 2005년도에 저희 나라는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21년도 현재는 고령사회에 진행 중이며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이 됩니다. 1인 가구 증감률로 보면은 1인 가구 수가 증가가 되고 1인 가구 증감률도 증가를 당분간은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환경 제로 에너지 건물 ZEB라는 단계적 의무화가 있는데 이게 제로 에너지란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물의 총 에너지 소유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로서 패시브 및 기술 액티브 기술로 정의됩니다. 2030년부터는 민간 공공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제로 에너지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고 초기 공사비가 올라가고 유지비는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 태양광 및 풍력 지열 같은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같은 저장 장치가 저장 후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정의로는 기존 화석연료에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바람, 지열, 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 가능한 에너지 형태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우리나라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가 중요시 되는데 재생에너지란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등으로 볼 수 있고 그 밖에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 보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 시나리오는 산업 간 융복합화와 증가하는 친환경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고 고효율 시스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3020 이행계획을 보시면은 17년도에는 저희 나라가 총 15.1기가와트, 18년부터 30년까지는 48.7기가와트, 30년 넘으면 총 63.8기가와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차 30년까지 보면은 태양광이 57%, 풍력이 28% 정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에는 스마트 시티 정의는 도시의 IC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도시 및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 모델을 사용합니다. 인구 증가와 급격한 도시화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스마트 시티가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됩니다. 해외 동향으로는 미국을 보면 정부 주도로 참여를 하고 있고 유럽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마트 시티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는 경제 성장과
도시의 문제 해결에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각 정부의 주요 부처 중심의 에너지 안보 및 재난을 구현하고 있고, 국내 동향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도입을 하기 시작하였고, 유비쿼터스 도시 UCT 개념으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스마트 시티 조성 확산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기술 개발 시나리오에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스마트 빌딩,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행정, 스마트 워터, 스마트 교통이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의 정의로는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ICT로 통합하여 자동화, 디지털화된 공장을 중심으로 환경 등을 지향하고 에너지 저감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 애플리케이션, 산업용 디바이스 네트워크, ICT 플랫폼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해외 동향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제조 및 IT 기업을 중심으로 VC 투자의 약 50%가 소프트웨어, IT 하드웨어로 집중되고 있고, 일본은 인공지능, IoT, 로봇, 산업구조의 대폭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의 시행으로 스마트 제조 관련 정책을 본격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내 동향으로는 2018년까지 스마트 공장을 7,800개 보급하였고 22년까지 스마트 공장 3만 개를 보급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를 추가 지정하여 스마트 공장 계약학과를 설치하고 전문 인력 10만 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기술 개발 시나리오는 제어하고 응용 소프트웨어, ICT 플랫폼으로 해서 클라우드로 현장을 이제 현장에서 현장 자동화와 설비 가동을 해서 물류 시스템까지 자동으로 하는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의 정의로는 스마트팜은 농작물과 가축의 생육 정보와 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농작물과 가축의 생육 환경을 점검하고 적기 처방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 제고가 가능한 농업을 말합니다. 농업의 플랫팜, 축산용의 애니멀팜, 수산용의 아쿠아팜, 스마트팜은 농축산 분야에 한정함으로써 농업과 ICT 융합, 광야의 스마트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 젊은 층의 영농 승계 인력난 및 생산 면적 감소, 투자 위축, 농촌 문제 해결안으로 최근 스마트팜이 큰 주목을 받고 있고 60세 이상의 전체 농가가 절반 이상인데 20대는 전체 농가의 5.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농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유입을 촉진할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고, 국내 동향으로는 정부는 혁신성장 선도 사업으로 선정하고 있고, 농촌진흥청에서는 이제 올해는 디지털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의 이제 3세대 모델인데, 요 왼편 상단에 보시면은 한마디로 온습도가 조절되고 풍향이라든지 센서 이런 걸로다가 조절해서 CCTV 등으로 해서 전체 제어를 해서 영상 정보나 센서 이런 걸로 인공지능으로 해서 조절하여 이런 식으로 스마트팜을 하고 있습니다. 최적 에너지 관리와 로봇까지 나중에 센서와 장치 제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정보 응급시설 접근 영역을 보시면은 점차 65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응급의료시설은 수도권 및 광역시 위주로 분포되고 있고, 이게 붉은 부분이 진한 부분일수록 응급시설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신재생에너지의 적용 건축물 보급 확대 방안 전망을 보겠습니다. 공장으로는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ICT 통합한 스마트 공장이 점차 확대되고, 소매업은 아마존의 홀푸드마켓의 인수의 경우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혹은 융합 형태의 사업 구조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거시설로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으로 의료시설에 가깝거나 교통 및 여가 생활 편리한 지역, 선호도가 더욱 높아짐과 동시에 원격 의료 혜택이 예상이 됩니다. 농업시설로는 기존의 농지뿐 아니라 가격이 저렴한 곳의 경우 스마트팜 같은 농업시설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오피스 시설은 위워크와 같은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공유경제의 컨셉형 임대형 건축물이 확대되고,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 등 일부 기업이 국내에 적용하고 있듯이 직원들이 지정 좌석에 없이 업무의 성격에 따라 날마다 사무 공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공간 활용 시스템의 보고 확대가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복현 연구원님. 정말 우리 젊은 연구원들의 그 열정과 정열이 돋보이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기적으로 적절한 테마고 또 광범위하게 이렇게 테마를 잡아오셨는데도 이 많은 자료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신 거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 한마디로 부동산 시대에 앞으로 부동산 산업 전망이나 또 행방, 또 스마트 시티 가 부상하는 시대에 걸맞는 그 부동산 산업 재편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 해주셨습니다. 정말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또 교수님들이 한번 논평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기에 우리가 최차순 교수님 나와 계시는데, 최차순 교수님 마이크 켜세요. 네, 켰습니다. 예. 네, 아이고, 네, 잘 들립니다. 예, 발표 잘 들으시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소감도 괜찮습니다. 질문사도 괜찮고, 이렇게 한번 논평을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리 그 한국경제학회하고 우리 한국부동산학회하고 함께 이렇게 공동 학술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우리 그 힘써 주시고 추천해 주신 우리 모든 임원들 회장님이야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오늘 또 이제 우리 이혜범 교수님하고 또 우리 정봉영 교수님께서 이렇게 귀한 그 한국 4차 산업혁명과 부동산 주제를 가지고 정말 거대한 주제입니다. 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아주 폭넓은 많은 자료가 또 이렇게 자료를 발표해서 감사하고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비록 이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시대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따르해서 같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연구한 부분을 나눌 수 있는 거 감사드리고요. 우선 제가 그런 것 좀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주제 중에 한 분야입니다. 특히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하게 우리가 호시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상태고, 저는 이거와 관련돼서 제가 이제 한마디로 이제 오늘 우리 정봉영 연구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들었을 때,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가 그런 대세의 흐름인데, 그럼 우리가 이 부동산을 전공하는 우리 학자로서는 우리 학문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우리가 이 부동산업을 하는 분들한테 우리 어떤 이 방향 제시를 해줘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쪽에 좀 고민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저도 이쪽 주제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참고로 이제 저는 이제 리트 쪽에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리처의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 해서 한 챕터 정도 해서 제가 이제 책을 이제 곧 3월달에 냈는데요. 그 부분에 좀 제가 연구한 부분이 있어서 특히 이제 우리 정병영 연구님께서 발표하신 데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조금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잘 됐는데 물론 이제 처음이라서 그렇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우리 부동산 학회에서는 우리 학자로서는 부동산 학문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제 또 우리 이제 그 뭡니까 그 부동산 사업을 하는 쪽에 우리가 어떤 방향 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쭉 나열식으로 이렇게 쭉 해주신 건 굉장히 고마운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연구를 한다면은 우리가 조금 더 이 4차 산업혁명의 이 부동산 학문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부동산 학문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좀 방향 제시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의 경우를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처가 이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이제 구축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뭔가 하면은 이 ICT 시대가 되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쏟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뭐 빌딩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임대업을 한다고 했을 때에 그와 같은 뭡니까 이 수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이제 연결시켜서 이 고객 관계 가치, 저는 CRV라고 이러는데요. 네, 커스터머 릴레이션 밸류를 어떻게 창출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이 플랫폼을 우리가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 되고요. 자,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많이 발표돼서 이제 발표된다면은 우리 또 이제 부동산업을 하는 분들한테도 이제 상당히 그 좋은 방향 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뭔가면은 이 부동산업이 이제 이 비즈니스 경제에 아주 중요한 중심의 하나의 그 산업으로 이제 떠오를 수 있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그 우리 현대건설과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뭔가 하면은 이 스마트홈 시연을 했죠.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그러니까 이 아날로그 시대의 같은 뭡니까 그런 만들어진 어떤 그런 그 우리가 이제 이 뭡니까 그 집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지금 같은 우리가 이제 이 인터넷으로 우리가 이제 그 모델 하우스 같은 걸 볼 수 있는 또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는가. 그런 쪽에서 우리가 많은 연구가 있어서 이 산업계에다 우리가 방향 제시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유익한 그런 시대가 되겠다. 제가 좀 말이 긴 것 같아서요. 좀 제가 좀 끊고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최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말씀 잘하시네. 우리 최 교수님도 이 방면에 전문가시네 보니까. 예, 남돌대학 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세계 들을 내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 이번에는 저 대구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대구대학의 한정희 교수님 아까부터 계속 잘 듣고 계시는 것 같는데, 자 한정희 교수님 마이크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한정희 교수님 들립니까? 예, 한정희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죠? 예, 발표 잘 들리십니까? 들으셨죠?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 발표자 정보경 연구원 발표 들으시고 우리 한정희 교수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지금 뭐 발표하신 거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큰 축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이제 부동산 분야에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블록체인 기술이 뭐 저기 아시다시피 이제 비트코인이나 뭐 여러 가지 지금 코인들로 이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부동산 등기에도 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거래를 비롯한 여러 이제 그 거래 행위, 심지어는 이제 그 선거에도 이제 블록체인이 지금 기술적으로는 응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것이 이제 부동산 거래에서는 거래를 블록체인화하는 방법 그리고 부동산 등기를 블록체인으로 등기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지금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등기 체계가 완료가 이제 토지대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등기부라는 이원적 체제로 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완비된 지가 오래돼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이제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데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또 IT 강국이다 보니까 이 전산화가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좀 일찍 이루어져서 아주 지금 이제 등기부를 과거처럼 등기소를 이제 방문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누구나 뭐 폰으로 아니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하고 또 발급할 수 있는 시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한 나라가 사실은 이 지구상엔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제3세계 남미나 뭐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런 국가들의 이제 부동산 등기 이 경우에는 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이거를 좀 빨리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그런 등기화 작업, 부동산 전체에 이제 그 사실은 공식화 작업이죠. 공식적으로 그 현대화하는 작업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스웨덴이니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니 뭐 그다음에 몇몇 나라 중남미와 저기 제3세계 몇몇 나라에서 시도를 했고 특히 이제 동유럽의 그루지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제일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로 꼽힙니다. 근데 아직은 이게 이제 기술적인 것이 사회적으로 또 법 체제로 이렇게 융화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이제 상당히 어떤 정치 사회적인 그런 과정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기술적인 가능성으로만 이렇게 테스트 사업으로만 진행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좀 정착화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부동산 거래가 블록체인화 되면은 이제 토지와 건물의 거래가 단순히 이제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국경을 뛰어넘어서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등기가 이제 블록체인화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이제 그 시장이 거래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넓혀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4차 산업혁명과의 관련성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저의 이제 코멘트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정희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보니까 전문가 우리 지식을 갖춘 논평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지금 이 시간 알차고 유익한 시간 계속 무르익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로 가보죠. 서울에 우리 전혜정 교수님 마이크 켜시고 전혜정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더 젊게 해 나오셨네. 잘 지내시죠? 나도 인물 좋으신데. 네, 감사합니다. 항명대학을 대표하는 우리 윤호환 교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전혜정 교수님 앞에 발표 들으시고 우리 정보경 연구님 들으시고 우리 전혜정 교수님의 그 고견 그걸 곁들인 논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좀 시적절한 논문이라고 발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그 4차 산업도 빅데이터라는 이슈들이 이제 사실 경영학이라든지 경제학이라든지 공학 분야에는 굉장히 많이 어플라이가 되고 있어요. 적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 부동산 분야는 그에 반해서는 조금 속도가 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많은 화두를 던져준 발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거시적 관점에서 굉장히 매크로하게 이제 발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분야에서 뭐 스마트 시티라든지 스마트팜이라든지 앞선 한 교수님 말씀하신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다양한 이슈들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분야에서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강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프로테크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이제 프로퍼티와 테크놀로지가 합산된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우리 분야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이제 추후에 뭐 이제 발표자께서 연구를 더 진행하거나 할 때는 조금 더 이제 마이크로한 관점에서 진행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굉장히 거시적으로 이제 발표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관심이 좀 있는 분야는 이제 사실은
가격 예측이라든지 시장 예측에 대한 것들이 이제 그 빅데이터를 이용한 방법론으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부동산 데이터라는 것은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비정형 데이터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는 사실 그 빅데이터 방법론에 굉장히 적합한 방법론입니다. 우리가 자료가 부동산 자료들은 비정형 자료이지만 방법론은 정형화된 데이터 방법론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에스터메이션에서의 그 한계적인 오차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뭐 이제 가격이라든지 시작을 예측할 때 최근에 이제 그 경제 경영학에서 많이 쓰고 공학에서 많이 쓰는 머신러닝, 딥러닝 방법론들이 많이 차용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저 이제 시도적인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쪽도 하나의 좋은 하나의 그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추후에 이제 부동산 예측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좀 좋은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산업의 발전이라든지 방법론의 발전, 특히 우리 부동산 분야가 그 가지는 정의적 관점에서 다학질 융합 학문이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서 이 4차 산업, 특히 빅데이터, 빅데이터 방법론, 블록체인, 스마트시티가 됐던 어떤 것이 됐던 간에 융합복합적인 연구를 하면 좋은 연구가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전혜정 교수님 역시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잘 짚어주신다, 그죠? 잘 짚어. 마이크가 꺼져 있구나. 항상 저런 분이 우리 전혜정 교수님 시원시원하게 네. 잘 짚어주셨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저런 분이 우리 한국부동산학회 회원으로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예, 학교에서도 상명대학에서도 가장 스타 교수님이시죠? 아닙니다. 네. 어떤 자랑스럽습니다. 대학자 길을 걷고 있는데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논평.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다시 보자. 들어간 윤정덕 교수님, 윤덕 박사님, 한국지식재단의 윤정덕 박사님 많이 기다리셨죠? 처음부터 들어와 계시던데. 네, 말소리 들립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많이 잘 기다리셨죠? 들립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예. 의원님 발표 들으셨죠? 예. 예. 윤 교수님 또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논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먼저 정보경 연구원님 그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 4차 산업 혁명 자체가 디지털 혁명에 기반을 두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물리적 공간이라든가 디지털 공간, 그리고 이 생물 화학 공간 자체가 경제에 윤정득 있어서 교수님 카메라 켜세요. 윤정득 교수님 카메라 켜세요. 잠깐만요. 예, 됐습니까? 윤정득 교수님 잘 됩니다. 이제 말씀하세요. 네. 예.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 4차 산업혁명 자체가 이 디지털 혁명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물리적 공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디지털 공간, 이 생물화학 공간 자체가 실제 이 경계 자체가 상당히 희석되어 가고 있는 이 기술 융합 시대입니다. 그러한 측면에 이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실제 이제 실물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구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이 거시적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시적절한 내용 연구로서 앞으로 우리 부동산 산업 발전의 이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는 의의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만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그 전에 공간 시장과 이 자산 시장 자체가 IMF 이후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도 좌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부동산의 이용이라든가 개발 그리고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이 금융과 투자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융합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법률적 측면 그리고 경제적 측면, 우리 기술적 측면 이 3대 측면을 융합시키면서 좀 더 마이크로하게 들어간다면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고 결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또 괜히 또 사족이 달릴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제 의견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윤정 교수님 간단하게 이렇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굉장히 알차고 귀한 말씀 이렇게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우선 들어온 교수님들을 전부 연결을 한번 시켜봤고 이점에서 보니까 우리가 이호뱅 학회장님 제 말씀 잘 들립니까? 이호뱅 학회장님. 저는 말소리가 안 들리네, 학회장님. 이혜원 교수님 목소리 안 들립니다. 들립니다. 예. 그러면 우리 발표하신 정보경 연구원님 목소리 들립니까? 예, 들립니다. 예, 들립니까? 그러면은 네. 지금 논평하시는 분들이 좋은 말씀들을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덧붙여 또 이렇게 아까 발표하시고 또 못한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결론 부분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이호병 학회장님 마이크 켜세요. 이호뱅 학회장님 말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다. 예. 정보경 연구원님, 예, 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앞으로 전차적으로 이 디지털 시대가 됨으로써 편리함과 이런 공유 경제가 됨으로써 그런 거를 잘 살피다 보면은 보다 좋은 저희 삶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 잠깐만요. 네. 예. 이호뱅 학회장님 마이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 같은 연구실에 두 개의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좀 그렇죠, 어려움이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뭐 저기 토론 잘 들으셨고요. 예. 결국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하나의 기술인데 결국 이제 그것을 이제 컨트롤하거나 영향을 받거나 관련되는 게 사람이니까 결국 그 사람과 4차 산업혁명이 조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최근에 이제 그 미국 맨하탄에서 금융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그 IB를 포함한 금융권에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효율성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생각보다 이 금융권의 효율성이 생각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 사례도 있었다. 뭐 그래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계량적인 그러한 것을 주로 다루는 이제 월스트리트 금융권에서도 사실은 그 어떤 인간의 어떤 접촉, 인간의 본성과 인간다움에 대한 그런 것이 함께 조화되지 않을 경우에 성과가 생각보다 낮을 수 있다.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이 부동산 방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거고 학회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짐으로써 어떤 변화하는 세상에 제대로 변신을 하지 않으면은 도태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이면서 어떤 도전 뭐 그런 게 함께 공존하는 시작점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학회를 진행하는데 이 줌으로 하는 세미나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해보지만 그렇게 큰 부작용 없이 이 진행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만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근 학회장님. 예. 윤준성 교수님과 홍정희 교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글쎄 아직 들어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윤준성 교수님 안 들어오셨어요? 예. 들어오신 교수님들은 전부 홍정희 이렇게 교수님 제가 들어오지는 않은 것 같는데 보니까 예. 그래요? 예, 두 분은 지금 안 들어오고 들어온 그렇으면 교수님들은 어쩔 수가 없고.
예, 들어온 교수님들은 다 네, 진행하십시오. 네. 예. 그래서 오늘 코로나 극복하기 충분한 시간이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알차고 유익한 세미나에도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멘트 앞두고 이쯤에서 우리 이성태 이사장님이 쭉 처음부터 지켜보고 계신데 이사장님 말씀 안 들리구나. 예,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우리 이성태 이사장님 좀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상철 학회장님이 진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호병 학회장님 또 발표, 또 정보경 연구원께서 발표하시느라고 참 우리가 이 기초문헌들이 없는 상태에서 모아서 이거 참 한다는 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데 이 시작은 미하겠지만 참 그 창대한 뭔가를 이루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학회는 앞으로 그 줌을 이용해서 이런 기회를 자주 갖도록 모든 시스템을 다 갖췄습니다.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정상철 학회장님 수고하셨어요. 예, 그리고 고맙습니다. 지금 A조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진행 끝나는 대로 인사 말씀 한꺼번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이호병 학회장님 수고하셨고 보경 연구원님 수고하셨고요. 차차성 교수님 오늘 즐거우셨죠? 네, 감사합니다. 한정희 교수님 오늘 딱 아주 전공에 맞는 거 참여하셨네요. 윤정덕 교수님 수고하셨고 함께 못하신 분들이 잘 들었습니다. 예. 나중에는 잘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상철 학회장님 인사 말씀 해주시고 우리 주제는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간적으로 볼 때 12시가 넘었구만. 예. 5월 마지막 금요일에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학술대회를 가질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고는 계속 지속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논문들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학회장님 마지막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알차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생하신 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한국부동산학회의 저력을 보여준 뜻깊은 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극복 잘 하시고 하시는 일들 소원 성취하시길 바라면서 다가오는 구정새해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은 전체 이제 마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들 네, 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회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제 나가시면 되는 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학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료는 모두 학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